안녕하세요. 정보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부드럽지만 카리스마 있는 신광석 전문가와 2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잠시 잘 쉬셨어요? 네, 잘 쉬었습니다. 오늘 연달아서 2부까지 하실 때 좀 힘드시죠? 그래도 뭐 앵커님은 더 많이 하시니까 네. 예, 뭐 2시간 정도는 뭐 잘 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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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조금 전에 1부에서 다 마무리 못했던 오늘장 이슈 나머지 짚어볼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가 끝났는데, 그 청약이 끝났는데요. 네. 공모주에 64조가 몰렸다고 합니다. 역대 네. 최대 금액이라고 하는데,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막상 상장했을 때의 주가. 상장했을 때는 어쨌든 경쟁률이 많이 있으니까 기대감이 있고 하니까요. 상장되고 나서 올라가는 거야 뭐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있는 건데 네. 그 상장하면서 이제 공모주를 나눠줄 때 방식을 좀 바꿨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전체 자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모집한다라고 하면 1000억이 들어왔다 이러면 한 사람당 10분의 1씩만 줬어요. 무슨 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100억을 모집할 때 1000억이 들어오면 내가 10,000원을 넣어도 1000원만 주는 거죠. 그 전체 돈으로.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걸 공평하게 50% 정도 물량은 그냥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한테 비율대로.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청약을 하면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이제 한 반 정도 물량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좀 바꾸긴 했는데 상장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그 경쟁률이 있고 하니까 뭐 흔히 얘기하시는 따상은 가겠죠. 뭐 2배로 상장이 될 거고 아마 공모주보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상한가를 한번 가는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서 잡았을 때 문제죠. 예. 거기서 공모주를 어차피 적은 양밖에 못 받으니까 네. 상장이 되고 나서 따라갔을 때 그게 이제 올라갈 수 있냐 아니면 빅히트처럼 그냥 또 밀려서 되게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신규 상장주라는 게 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따라가도 되냐 뭐 아니면은 그 뭐 따라가면 안 되냐 이 부분은 이제 상장되고 나서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이제 그 상장되고 나면 기회를 잘 안 줘요. 그 판단할 기회, 이렇게 볼 기회를 잘 안 주고 굉장히 빠르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네. 올라가는 줄 알고 잡았다가 또 다시 막 끌려 내려오고 막 그래서 무서워서 팔면 또 다시 올라가고 막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조금 가급적이면 저는 그냥 참여를 안 하거든요. 너무 피곤해요. 예. 맞아. 주식이 신규 상장주 원래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굳이 뭐 그런 것까지 전투에 참여해서 거기서 또 뭐 피를 흘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남의 잔치처럼 그냥 좀 지켜보고 뭐 주식 뭐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닌데 그게 괜찮으면 나중에 좀 안정되고 나서 주식이 뭐 내가 얼마에 샀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얼마에 사서 얼마에 오르고 그냥 그 사이에 이제 차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투자 수익으로 가져간다고 봤을 때 그냥 그 큰 추세를 이제 수익을 내려고 생각하고 큰 그림을 좀 보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네. 그거를 내가 최대한의 수익을 내려고 자꾸 저가 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내려가는 장에서도 저가 매수를 하려고 자꾸 하다가 더 끌려 내려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하는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SK 뭐 그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조금 공모주를 하는 건 괜찮은데 상장되고 나서 흐름은 조금 조심하자. 지금 그리고 주식시장의 바이오들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또 여차하면은 잘못돼서 또 굉장히 고생할 수 있으니까 좀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좀 가급적 접근 안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렇게 흥행을 하면서 네. 앞으로 제약 바이오주들도 전반적으로 흥행을 할 거다, 전망이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전문가님은 그럼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지금 네. 그까지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네. 그 한 종목 때문에 네. 바이오 업황이 전체적으로 살아난다라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고요. 네. 네. 그 정도의 규모의 뭐 큰 규모죠. 큰 규모지만 사실 그 종목 하나 상장한다고 해서 뭐 바이오주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막 그런 붐이 생기고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바이오주는 지금 버블이에요. 버블. 네. 나스닥 주식들보다도 훨씬 버블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실적이 안 돼요. 이 버블은 사실 옛날에 IT 기업들의 IT 버블 기억하시죠? 네. 그때 그 회사들이 기대감에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실적을 낼 수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다 폭락한 거거든요. 지금 바이오 주식들 보면 거의 그때를 연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적을 어느 정도 내주는 회사들이야 괜찮지만 그게 아닌 회사들이 굉장히 급등해서 막 코로나 치료제 뭐 참여했다, 뭐 그거 하려고 한다, 뭐 코로나 뭐 이게 키역만 얘기해도 막 주가가 막 급등했다가 이제 와서 감당 안 되니까 막 다 폭락하고 있는데 그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 그런 IT 버블 속에서 네이버가 상장했다고 해서 뭐 그 IT 버블이 다시 뭐 살아나거나 이럴 수 없듯이 저 정도 종목 하나 상장된다고 해서 바이오 그런 어떤 부분에 큰 흐름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근데 지금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저 주식 때문에 지금 계속 내려가는 주식이 있는데도 들고 버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저거 상장되면 바뀌겠지 흐름이.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쉽잖아요. 예, 주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그렇게 뭐 생각대로 되지 않거든요. 이미 벌써 그 부분을 다 반영을 했고 SK케미칼 한번 볼까요? SK케미칼. 네, SK케미칼 네, 예. 정말 슬프더라고요. 최근에 8거래일 연속 하락세 네.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몇 번 방송에서도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대 주주인데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죠, 전문가님? 네, 이거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는데 방송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또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SK케미칼 주가는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이 두 개의 회사의 주식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평상시 때 가격이 제일 낮았을 때 4만 원. 조금 평상시 때 6만 원, 7만 원 왔다 갔다 했거든요. 6만 원, 7만 원이 이제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가격이고요. 좀 많이 올라가면 한 10만 원 뭐 이 정도 올라갔던 주식이 40만 원을 찍었어요. 거의 50만 원 가까이 올라왔다가 이게 지금 SK바이오팜 여기 보시면 주가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SK바이오팜, 여기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SK바이오팜이 하나 끝나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바이오팜 끝났어, 사이언스가 남았어 하니까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이언스 상장하고 나서 다시 간다라는 부분보다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 안 좋은 흐름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지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이언스가 상장하고 나면 재료가 소멸되면서 뭐 바이오 사이언스가 상장되자마자 뭐 이 회사에다가 실적을 막 찍어주면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의 이익을 막 벌어준다, 돈을 막 벌어준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사이언스가 뭐 실적을 그렇게 크게 내거나 그런 네.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좀 케미칼은 좀 과감한 결단이 좀 필요하다. 혹시나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장시장이 돌아서면서 좀 반등이 나오면 사이언스 상장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 부분에서 반등 나오면 하려고 하기보다는 반등이 나와도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요. 일단 이 부분의 저점도 이제 지금 뚫려가고 있어요. 이 앞전에 있는 저점도 지금 뚫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는 있으나 이제 그 반등을 가지고 사이언스 상장될 때까지 끝까지 보자보다는 매도 마인드로 좀 보면서 좀 슬슬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모 이슈로 제약바이오 전반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SK 케미칼은 바이오사이언스 이슈가 끝났으니까 정리하는 마인드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늘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조항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네. 최근에 철강 가격 인상으로 강세 보였던 철강주들 오늘은 파란불 켰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전반적으로? 네, 포스코 종목이 좀 오늘 여러 가지 뉴스가 겹치면서 좀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요. 네. 예, 오늘 조금 많이 내려왔는데 7% 정도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포스코가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기 전에 4월 12일 정도에 이제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하기 전에 기업 임직원들이 먼저 주식을 이제 3월 달에 좀 네. 먼저 매집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겹치면서 내려오긴 했는데 이게 포스코만의 근데 문제가 아니라 현대제철도 같이 내려왔어요. 예, 뭐 그런 이슈가 없는 현대제철도 지금 네. 같이 내려와 줬거든요. 그럼 다 보시면 포스코 영향인가요? 포스코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좀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좀 울고 싶은 애 뺨 때렸다고 약간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조정이 나와야 될 타이밍에서 조정이 한번 정고점을 돌파해주면 그대로 그냥 가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동국제강처럼 이렇게 조정이 나와주는 게 이제 약간 건전한 패턴이에요. 예, 조정이 나왔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가 좀 오바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 뭐 나락으로 가진 않는다. 그냥 조정이 나왔는데 약간 리튬 이슈까지 겹치면서 약간 슈팅이 걸렸는데 그 슈팅 걸린 자리를 좀 한 번에 다시 돌아서 내려오는 부분에서 이제 좀 밀려 내려온 것 같고요. 그리고 그 3월 달에 이제 주식을 산 거는 그때 코로나 시절이거든요. 주식 막 폭락할 때. 그러니까 그게 꼭 자사주 매입 때문에 먼저 샀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주식도 많이 내려갔고 근데 이제 자사주를 했다라는 걸 사실 알았겠죠. 그게 뭐 회사 입장에서는 뭐 직원들이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임원들이 이제 뭐 이제 정황적으로 100주에서 한 300주 정도를 조직적으로 다 같이 한 60명이 샀다 막 이렇게 되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한두 명은 저가 매수로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 어떻게 임원들이 60몇 명이 전부 다 100주에서 300주를 어떻게 그거를 다 코로나 때 그걸 그냥 저가 매수로 단순히 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 증거가 없으면야 그럴 수 있지만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뭐 회사가 뭐 위험하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위험하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이게 그 이슈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이슈냐 냉정하게 보면 주가에 뭐 영향을 미칠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좀 조정을 받을 때 좀 많이 내려왔고 어떻게 보면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포스코를 사고 싶은 분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조금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좀 약간 벗어나서 만약에 이 이슈를 그냥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 하시면 되니까 뭐 동국제강 이런 것들은 보면은 뭐 주가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조정 받을 자리에서 조정을 받았는데 네, 이제 뭐 포스코 같은 경우 좀 많이 내려왔으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한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포스코 보면요, 요즘에 최정우 회장 연임 이슈로도 또 떠들썩하거든요. 네네. 근데 주총을 앞두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도 또 주가가 흔들릴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흔들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그 뭐 경영자가 누가 되든 간에 그렇게 그 정도의 규모의 회사는 그 뭐 스타트업 회사들은 경영자에 따라서 그 네. 능력에 따라서 회사가 방향이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벨로다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사의 대표가 사임을 하고 어떤 뭐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사임을 했다고 하는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그냥 네. 그런 어떤 스타트업 회사 개인 역량으로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스타트업 회사나 아니면은 뭐 앨런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영향력이 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웬만한 분들이 포스코 그 대표가 누군지 뭐 아나요? 잘 모르잖아요, 사실. 예,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네임밸류가 있으신 그런 이게 좀 부적절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어서 사실 뭐 다른 누군가가 왔을 때 뭐 그 기존에 하던 분이 뭐 그만뒀다고 해서 주가에 뭐 그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철강주들 중에서도 포스코는 지금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장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